이게 뭐 강신제나 뭐 이뇨제 뭐 이런 것들도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도 NAK 펌프도 중요하지만 이게 HK 펌프도 또 중요해요. HK 펌프는 뭐냐면 위산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펌프예요. 우리가 위산이 보통 pH 1.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지를 해주고 있는 펌프가 이 펌프라는 거죠. HK 펌프인데 거기서 효소로 쓰고 있는 게 이 아연이 들어가 있는 탄산탈수 효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 펌프가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게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HCl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에너지를 놓아주는 것이 비타민 B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세포에 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물질이 이게 유니포트, 안티포트, 심포트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들어가고 그래요. 물질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심포트는 나트륨하고 글루코스가 탄수화물이죠. 그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티포트는 칼슘하고 나트륨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해서 나트륨과 칼슘의 교환기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NMDA 수용체 해가지고 셀 대수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칼슘에 의해서 세포가 죽고 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칼슘에 의해서 일어나진다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하는 거에 따른 것들이 이게 세포의 유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물을 수송하는 게 여기에 이제 아쿠아포린이라고 해가지고 워터 채널인데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 그 화학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받았죠. 물의 통로 아쿠아포린이라고 얘기하는. 물의 통로는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느냐? 알기닌, 프로닌, 알라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기닌, 프로닌, 알라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약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쓰여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쿠아포린의 그 통로가 여러 가지, 아쿠아포린 1, 2, 3, 4, 10까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은 프로톤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이 이제 NAD, NADP 하는데 NAD, NADP가 또 B3예요. 일단 B3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전자 전달계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또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미네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생명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이용을 하려다 그러면 이거는 실전에서 물 분자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개념 정리를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에 이용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각의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떤 물질이 어떤 질환에 쓰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질환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 질환에 어떤 물질을 쓴다라는 거, 그거 기전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쉬는 시간도 없이 제가 바빠가지고 원래 이게 3시간 해야 되는 건데 2시간에 이렇게 끝내려니까 이게 12시까지 하면은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내려니까 원래 3시간씩을 잡아놨는데 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9시부터나 가능하다라고 편안하게 올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메일로 해도 되고 물어보시면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